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영암에서 시작됐습니다. 행정통합의 기대와 함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도의원들이 행정통합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역시 농어촌 소외를 우려하며 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와 통합 여부를 묻는 재투표에서 순천대 학생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알려진 왕우로기 농법이 오히려 벼를 갉아먹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피해 예방법을 직접 시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영암에서 열렸습니다. 500명 넘는 도민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농어촌 소외와 광주 쏠림, 통합 절차의 정당성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오전 영암군 청소년센터 객석이 빈자리 없이 채워졌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전남권 첫 도민 공청회가 열려 지역민 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자 주민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통합 이후 전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전남 농촌과 소규모 지역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을 하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작은 규모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주 중심의 통합으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들은 거 보면 그게 이제 헛된 일이 아니고 그래서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산업 입지는 전력과 용수 등 여건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이 있고 물이 좋고 여러 가지 또 인력이 있고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광주는 우리 전라남도의 그런 산업 배치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산업 배치는 우리 영암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은 지금 광주로 자꾸 빨려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합 추진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등 정치권 시계에 맞춰지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좀 이렇게 지금 정치의 일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차 해야지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라며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약속된 만큼 이번 시기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이 지금 현재 반대의 2배 정도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시도 의견 들어서 빠르게 진척해야지. 이번에 못하는 시도는 나중에 두고두고 회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통합 이후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광주나 수도권으로 학생이 더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작은 학교와 지역 간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이후에는 두 지역의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프라가 전남의 생태계 같은 좋은 문화 콘텐츠, 여러 자연환경의 콘텐츠, 역사 콘텐츠가 있습니다만 또 광주가 좋은 그 인프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다양하게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행정 통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처음으로 공개된 도민 공청회.
전남도는 영암을 시작으로 도내 22개 지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입니다. 이후 수렴된 의견이 얼마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균형 발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영균, 최동익, 임형석 전남도 의원은 19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이 일부 지역에는 기회가 되고 농어촌에는 상실이 되는 방식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와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군 자율 개정의 50% 이상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사업 의무 사용 등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범시도민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범시도민 협의회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500명이 참여해 행정통합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결의문을 통해 두 지역의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지역민 공감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 논의 과정 존중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실시한 목포대학교와의 통합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16일 학생 구성원 대상 대학 통합 재투표 결과 전체 학생 6,300여 명 가운데 3,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1,500여 명으로 과반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곧바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진행됐던 대학 구성원 대상 대학 통합 1차 찬반 투표 결과 목포대는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은 반면 순천대는 학생 찬성률이 약 39%에 그치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왕우렁이를 활용한 벼농사는 한때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잡초 제거를 위해 투입된 왕우렁이가 최근 이상기후로 겨울을 넘긴 개체가 늘면서 오히려 어린 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자 지자체에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벼가 자라야 할 논 곳곳이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논두렁과 용배수로 주변에는 왕우렁이가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 2024년 6월 잡초 제거를 위해 투입된 왕우렁이가 어린 모까지 갉아먹으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당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왕우렁이 피해 면적만 1,59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올해 왕우렁이 월동 피해를 막기 위해 논 깊이갈이 현장 시연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날이 따뜻해지기 전 논을 깊게 갈아엎으면 왕우렁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얘네들이 빨리 활동하게 되면 그만큼 모에 피해를 많이 줘서 또 생태계 교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왕우렁이를 퇴치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 활용돼 온 왕우렁이는 잡초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겨울을 넘긴 성체가 이듬해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자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트랙터를 동원해 논을 깊게 갈아엎고 흙 속에 숨어있던 왕우렁이를 땅 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왕우렁이는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드러나서 말라 죽거나 저온으로 폐사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관리 대상 논 면적을 재작년 피해 면적보다 더 넓은 15,000여 헥타르로 늘리고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왕우렁이가 친환경 농업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용만큼이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꼭 그 농 깊이갈이를 실천하셔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논 깊이갈이를 실시한 이후 전남에서는 왕우렁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장흥의 한 야적장에서 전직 군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반쯤 장흥군 유치면의 한 야적장에서 전직 군의원이 쏟아진 나무 더미에 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군의원이 1톤 화물차에 나무를 싣고 하역장으로 이동해 작업을 하던 중 나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이 전남 순천 일대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밤 8시 58분쯤 순천과 완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4km가량을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정주행하던 4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소방은 19일 오후 2시 15분쯤 신고를 접수한 뒤 인력 50여 명과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1에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여수 사포 1부두에서 적재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4,600톤급 선박을 오염물질 배출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사포 1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A호에서 유압유가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파악한 결과 선박에 원인 미상 파공이 발생하면서 해상으로 유압유 약 48리터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을 투입해 A호 주변 해상에 대한 방제 작업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상과 선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령사업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남도 위령사업팀은 여순 사건 관련 위령과 기념사업 전반을 전담하고 국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 국립 전남 트라우마 치유센터 시범 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위령사업팀을 중심으로 유족 위령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비 확보, 추모공원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광양 태인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태인보도교가 준공됐습니다. 태인보도교는 태인동 도촌마늘과 금호동 금섬 해안길을 잇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광양시와 포스코가 사업비 3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했습니다. 광양시는 태인보도교가 구축되면서 그동안 우회해야 했던 태인동과 금호동 간 보행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도보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웹툰 앵커 기업 캐나즈와 함께 대한민국 웹툰 공모대전 인 순천을 개최합니다. 전국 신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19세 이상 예비 창작자로서 연재 경험이 없거나 매체 연재 2회 미만이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희망할 경우 오는 3월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는 상금 최대 5천만 원과 웹툰 연재, 후속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고흥군이 16회 우주항공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흥군 축제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 축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총감독 선임과 운영 방향 수립 등 이른 시기에 축제 준비에 도입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